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숨고르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한 3일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조정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는요, 약간 마이너스가 나고 코스닥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 한 12%, 에코프로가 3% 올라줬으니까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쪽이 거래도 좀 되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전체 종합지수는요, 거래수가 마이너스 0.35%, 257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39% 올라서 87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거래대금, 시장의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요.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소가 오늘 8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거래소 치고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 10조가량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거래대금이 상당폭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도 오늘은 거래소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거래대금이 10조니까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거래가 활발했다. 특히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배터리 소재주 쪽, 이쪽이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호재가 있다기보다는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좀 덜 오른 감이 있죠. 그것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조정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렇게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400포인트가 그대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 고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1월 2일 날 2675포인트를 찍은 게요, 앞에 고점을 살짝 넘긴 지수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3일간 이렇게 음봉을 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400포인트가 두 달간에 이렇게 단숨에 올랐기 때문에 보통 조정을 한 30% 받는다고 봤을 때요, 지금 정도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다, 숨고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요 빨간 선,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아래에 자리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선 위에 음봉은 나 있지만 3일 동안 빠지기는 했지만 요 21선 위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요 21선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시장에 강세가 근거가 있다.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대단히 좋다. 특히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21선 정도는 이번에 이렇게 좀 하방 경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반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해서 한 3일간 빠지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봉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아침 시세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 내내 그렇게 그 좋은 장은 아니죠. 이렇게 반등을 못 해주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조정 분위기다. 이렇게 3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급등을 따졌을 때 한 3일 정도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조정이다, 숨고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5,9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아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이 특히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뭐 안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400억 마이너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수 우위했으니까 전체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다. 어제까지만 해도 볼륨은 좀 줄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고 그러면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요 오늘 모처럼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3만 주 매도 우위에 있죠. 이게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매도 우위한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량도 조금 내놓기도 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도 오늘 한 10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한 3일간에 걸쳐서 삼성전자를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하루 53만 주 매도 우위인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 4일은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판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또 생각을 우리가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파는 거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수급 보면은요.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변동이 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월 2일 날 59조까지 갔어요. 그 고객 예탁금이요. 그랬다가 1월 3일 날 56조. 1월 4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54조. 항상 이틀 후에 나오는데 오늘은 어제 거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는 게 아마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44조에서부터 59조까지 근 한 15조 넘게 이렇게 늘었다가요. 어제 다시 한 5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이렇게 팔고 나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CMA 계좌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CMA 계좌에서는 뭐 RP라든가 MMF라든가 이런 쪽으로 단기 자금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개인들한테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파는 날은 그 돈들이 CMA로 들어가서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게 지금 한 3, 4조 정도 매일 이렇게 변동폭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탁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7조 5천억인데요. 항상 20조 됐다가 16조까지 갔다가 지금 17조인데 신용융자가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미수금도 이렇게 1조 가까이 9,720억인데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단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돈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11월 이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펀드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MMF 잔고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조에서 한 170조까지 MMF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한 195조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방금 제가 CMA 계좌 관련해서 MMF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1조 넘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CMA 계좌로 돈이 넘어갑니다. 고객 예탁금으로 잡히지 않고요. 그러면 CMA 계좌는 그걸 가지고 이제 MMF도 매매를 하고 또 RP도 이렇게 매매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MMF 잔고가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아마 그 결과가 MMF를 이렇게 잔고가 많이 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중요한 거는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형 펀드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좀 뒤늦게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쪽이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요게 다우입니다. 여전히 아주 그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약간 좀 주춤한 듯하지만
이렇게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는 아마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우는 지금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사상 최고가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금리 얘기 관련해서 이렇게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한 나흘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고 나서 또 오른 것만큼 또 조정폭도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애플이 많이 빠지면서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나머지 빅테크 주식들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조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S&P 500 마찬가지죠. 21선 정도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82%. 많이 올랐다가 한 4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케이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고요. 대만 0.17% 마이너스입니다. 좀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모습이 낫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조정 분위기가요. 그 다음에 독일 0.48% 플러스, 프랑스 플러스 0.5%, 미국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는 약간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1%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9% 비슷하죠. 그래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죠.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오늘 종목 중에서 더존 비존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5.5% 올랐고요. 장중에는 11.3%까지 올랐으니까 모처럼 아주 화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요. 평소에 한 5만 주 안팎이다가 오늘 61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까지 올랐다가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소화를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13만 주가량 이렇게 사주면서 조금 평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더존 비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그 세무회계라든가 업무 통합 시스템 이런 쪽에서 굉장히 국내에서 아주 그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한 3년 동안 거의 한 서너 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성장성 면에서 조금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좀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 종목 가지신 분들 조회해 보면 신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뉴스 하나 뜬 거 보면요.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했다. 이것도 예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음 장사죠. 쉽게 얘기하면 어음을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중개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얼른 들어도 이게 좀 수익성이 있을 것 같죠. 리스크는 조금 따르겠지만요. 근데 더존 비지온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서 강점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동안에 많이 물렸던 물건을 오늘 많이 소화해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런데요. 주봉으로 보면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그런 주식이다 하는 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이때가 2020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인데 이렇게 보시면 13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3만 원대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 한 2년 동안 이 가격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4배 정도 빠진 상태에서 한 2년 동안 횡보를 오래 했는데 오늘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주식이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 올라갈 때 상당히 큰 폭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기업 내용이 견실해야 되겠죠.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에 드는 게 더존비지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최근에 또 3분기 또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29%,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74%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실적 면에서 이제 대폭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오늘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존비지온이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조정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래만 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그동안에 썩은 물량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 또 횡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못 팔고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오늘 한 60만 주 거래됐다는 것은 그런 물량들을 일단은 소화해주는 단계다. 매집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요. 어쨌든 60만 주를 누군가는 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매집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요. 횡보 이렇게 오래 하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더존비지온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닥 추세선, 여기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한 2년 동안 검증이 된 바닥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 들어가면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맛도 있다. 오늘 거래가 대폭 이렇게 되면서 또 좋은 재료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코스닥 쪽이 거래소보다 훨씬 좋았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AI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그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 여기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AI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3개 정도 제가 이렇게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한 3개 정도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하고 기업 내용하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까 그래요. 네, 이제 첫째는요. 알체라가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샀습니다. 이것도 좀 눈에 띄죠. 그동안에 좀 답답했다가 오늘 9.3% 올랐으니까 꽤 오른 셈이죠.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급락한 후에 횡보를 근한 3개월 넘게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고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가지신 분들이요. 그런데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AI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체라는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얼굴 인식 이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유용하겠죠. 앞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계좌 틀 때 금융기관에서도 아마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산불 감시라든가 이런 이상 징후 감지하는데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데서는 알체라 제품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그런 AI 기업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네이버 손자 회사라는 거죠. 네이버 손자 회사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체라가 또 그럴 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이 어쨌든 CES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알체라도 그런 흐름을 이렇게 같이 타고 있다. 특별하다고 그러면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오늘 이렇게 좀 9%니까 꽤 올라줬죠. 좀 반응하고 있다. 9일까지 아마 9일부터 이제 그게 그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열리는 동안에는 AI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요. 좀 눈여겨보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오른다고 그래서 팔 건 아닌 것 같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셀바스 AI 회사 이름에가 AI가 붙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AI 관련 회사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굉장히 빨리 AI 쪽에 눈을 뜬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아까 알체라가 얼굴 인식이라고 그러면 셀바스 AI는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또 하나 국내 유일한 필기 지능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글씨를 보고 뭘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AI겠죠. 셀바스 AI가 그런 쪽에서 국내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9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거의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기관이 한 6만 5천 주. 실적은 보니까요, 약간 흑자가 나 있습니다. 다른 AI 기업들이 아직까지 적자인 것에 비해서 실적 면에서 조금 더 모양이 좋다. 그래프는 아까 알처라고 비슷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요 매물대 여기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나 있네요. 그래서 수급에서 조금 모양이 더 좋다. 가격 면에서 조금 매력이 있어 보인다 싶어요. 그래서 9일날 아마 전시회에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셀바스 AI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많이 물려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트룩스도 예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알체라나 셀바스 AI나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트룩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18.9%니까요. 오늘 장중에 23%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고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22만 주, 기관이 한 12만 주 이렇게 샀습니다. 시총이 한 3,700억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요. AI 기업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아직도 적자 기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언어, 음성, 영상 이쪽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이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래서 18% 정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비슷하죠.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기업들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양봉을 이렇게 길쭉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락세로 접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가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 추세선 바닥, 그러죠? 여기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요 지지선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트룩스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플리토라는 기업 최근에 제가 보니까 방송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는 AI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언어 관련이죠. 그래서 이 말뭉치 이런 거를 이제 판매하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챗GPT 이런 것들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플리토가 그런 관련해서 핵심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최근 실적이 아직도 적자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적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된 게 없다. 그게 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는 일이 아이템이 굉장히 핵심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AI 관련해서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런 아이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플리토는 그런 측면에서 AI 번역이라든가 또 말뭉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최근 흐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탄력이 조금 다른 종목보다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예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될 때 그런 가격 대비했을 때 이제 그때 가격 정도가 이렇게 회복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AI 관련주들은 매매를 안 하더라도요.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많이 올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쫓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기업 내용은 좀 알고 있고 흐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AI 관련해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개 종목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이렇게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급등한 종목들은 좀 들어가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 멤버십 회원님께서 포스코 홀딩스 어떠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셨던데요. 포스코 홀딩스 따로 이 종목 하나를 분석해 드리기보다는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주들 특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답으로.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예전 카카오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카카오가 한참 이렇게 주가가 지금 그 배터리 소재주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 한 10배 올랐다가 2년 동안 근한 3년간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렇게 3년 동안 깊숙이 받았다는 얘기죠. 급등한 주식들 이렇게 그래프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이렇게 눌러보시면 대체로 다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체로 그만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겪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보시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건 없다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한 2년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조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짧다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그러면요. 물린 사람들 매물을 이렇게 소화해 주기에는 1년이 좀 짧습니다. 1년 정도는 대체로 버티거든요. 근데 2년, 3년 이렇게 끌어버리면요. 견디지 못하고 대체로 팔고 떠납니다. 손해난 사람들이. 이제 그때 기관이나 외인들이 그때 들어와요. 개인들 물량들이 물린 물량들 다 털리고 나서 몸이 좀 가벼워졌다 이랬을 때 큰 손도 마찬가지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때 수급이 좋아졌을 때 썩은 물량이 다 털렸을 때 이때 좀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최근에 카카오 기관 외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보셨죠?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가 근데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가격 면에서는 뭐 지금 사놓고 한 1, 2년 더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맞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급등주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반드시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 CS 윈드 걱정 없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론 말씀드립니다. 덴티움 여전히 오늘 이제 보합인데요. 오늘 보합이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다. 실적 대비했을 때 하락폭이 좀 과하다.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PG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최근 이제 로봇주들이 좀 조정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요 추세 하단이라는 거는 지지선이라는 얘기죠. 요 추세 하단, 요 지지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몇 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시장이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조정이다. 4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한 2675에서 지금 2578이니까 딱 1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죠. 4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급등장에서 조정은 한 3분의 1 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이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증시 지표들이 고객예탁금, 거래대금, 또 미국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아직은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파시거나 그러지 말고 좀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정장에서 이렇게 견뎌내야 또 이렇게 장이 돌아섰을 때 또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멤버십 회원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이렇게 가입하시면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죠. 그래서 매일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제 시황을 매일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가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다음 주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